전쟁은 총알이 날아다닐 때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총성이 울리기 훨씬 이전 협상 테이블 위에서 이미 승패는 결정되기 시작한다. 최근 국제 정세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잔인할 정도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둘러싼 외교적 움직임은 표면적으로는 평화를 향한 시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주 국방력을 상실한 국가가 어떤 위치로 밀려나는지를 그대로 드러낸 사례였다. 협상은 선택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강요였고 타협은 평화가 아니라 굴복에 가까웠다. 전장에서 밀리기 시작한 순간 외교적 발언권 역시 급격히 사라졌다. 러시아는 협상 테이블에서도 군사적 우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조건은 바뀌지 않았고 요구는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상대의 약점을 확인한 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구조였다. 이 장면에서 세계가 확인한 것은 단 하나였다. 자주 국방이 무너진 국가는 전쟁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주도권을 쥘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전쟁은 군사력으로 시작되지만 국력 잔체로 완결된다. 무기를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핵심 전력을 외부에 의존하는 국가는 결국 선택권을 잃는다. 이 흐름은 대한민국에게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 휴전 국가라는 현실, 지정학적으로 가장 민감한 위치,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은 언제나 시험대 위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한국의 국방 전력은 단순히 방어를 넘어 자립과 확장이라는 방향으로 진화해왔다. 그리고 그 상징적 결과물이 바로 KF-21이다. 이 전투기는 단순한 신형 항공기가 아니다. 한국이 군사기술 주권을 어디까지 끌어올렸는지를 보여주는 압축된 결과물이다. KF-21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더 이상 외국 전투기를 빌려와 운용하는 단계에 머물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기체 설계부터 시험 비행, 양산 체계까지 스스로 완주할 수 있는 국가로 올라섰다는 증거다. 이 과정은 결코 짧지 않았고 쉽지도 않았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한국이 이 모든 과정을 불과 10여 년이라는 시간 안에 밀어붙였다는 사실이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이 속도는 이례적이다. 이 변화는 단지 군사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산업구조 전체가 한 단계 위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최근 수출 지표는 이를 수치로 증명한다. 글로벌 통상 환경이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한국의 수출은 연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는 단순히 물량이 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고부가 가치 산업, 특히 방산과 첨단 제조업이 수출 구조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국산 엔진 개발, 방산 기술 자립, 수출시장 다변화, 그리고 중소기업 참여 확대가 동시에 맞물리며 하나의 흐름을 만들고 있다. 이 지점에서 KF-21은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니라 산업전략의 중심축으로 떠오른다. 전투기 한 대를 만든다는 것은 수천 개의 부품과 수백 개의 기업, 그리고 장기간 축적된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한다. KF-21 개발 과정에서 형성된 이 생태계는 한국 방위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다. 과거처럼 일부 대기업 중심의 생산 구조가 아니라 중견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분업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소다. 세계는 이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고 있다. 이제 한국을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로만 보지 않는다. 기술과 생산 능력, 가격 경쟁력,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성을 함께 평가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실제 전장에서 검증된 무기, 안정적인 유지 보수 체계, 정치적 부담이 비교적 적은 거래 구조는 많은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온다. KF-21은 이 모든 요소가 집약된 상징적인 플랫폼이다. 이제 질문은 이것이다. 왜 지금 KF-21인가? 왜 세계는 이 전투기에 주목하기 시작했는가? 그 답은 단순히 성능표에 있지 않다. 국제 질서가 불안정해질수록 각 국가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을 원한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초고가의 전투기를 감당할 수는 없다. 현실적인 가격, 충분한 성능, 그리고 장기적으로 통제 가능한 운용 구조.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선택지는 많지 않다. 바로 이 틈새에서 KF-21의 존재감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부터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KF-21이 세계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서게 되는지, 그리고 이 전투기가 왜 단순한 신형 기체를 넘어 전략 변수로 인식되기 시작했는지로 이어진다. 다음 단계에서는 KF-21이 한국 방산산업에 가져온 구조적 변화와 함께 해외가 이 전투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KF-21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지점은 단순히 전투기 성능이 공개된 순간이 아니었다. 진짜 변화는 이 전투기가 한국 방위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였다. 과거 한국의 전투기 사업은 언제나 외국 기술에 의존한 조립과 운용의 연장이었다. 기체를 들여오고 정비 기술을 배우며 운용 경험을 쌓는 단계에 머물렀다. 그러나 KF-21은 출발점부터 달랐다. 처음부터 한국이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설계와 개발이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과 데이터는 고스란히
국내에 남았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분명해진다. 전투기 개발은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니다. 한 기종을 완성하는 순간 다음 개량형과 후속 사업이 동시에 시작된다. KF-21을 통해 확보된 설계 능력과 시험 평가 경험은 그대로 차세대 플랫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것이 바로 자주 국방의 핵심이다. 단순히 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KF-21이 양산 궤도에 올라서면서 한국 방산산업 전반에도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항공기 제작에 참여하는 기업 수가 크게 늘어났고 부품 국산화 비율 역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자연스럽게 핵심 공급망으로 편입되었다. 과거에는 해외 업체에 의존하던 부품들이 국내 생산으로 전환되면서 기술 축적 속도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비용 절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장기적으로는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수출 전략과도 직결된다. 무기를 수출한다는 것은 단순히 완제품을 넘기는 것이 아니다. 정비체계, 부품 공급, 업그레이드 계획까지 포함한 장기 계약이 뒤따른다. KF-21은 처음부터 이 구조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 전투기 한 대가 아니라 운용체계 전체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T-50과 FA-50을 통해 이 모델을 성공적으로 검증했다. 단순 판매가 아니라 신뢰를 쌓는 방식으로 시장에 접근했고 그 결과 재계약과 추가 도입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 경험은 KF-21 전략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세계 전투기 시장에는 초고가의 최첨단 기체와 상대적으로 성능이 제한된 저가 기체가 공존하고 있다. 문제는 그 중간 영역이다. 가격과 성능의 균형을 맞추면서도 장기 운용이 가능한 기체는 의외로 많지 않다. KF-21은 바로 이 지점을 정조준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면서도 운용 비용과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여러 국가들이 KF-21을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지로 보기 시작했다. 기존 전투기를 전면 교체하기에는 부담스럽지만 노후 전력을 계속 끌고 가기에는 위험한 상황에서 KF-21은 현실적인 해답으로 떠오른다. 특히 자체 방산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KF-21은 단순 구매 대상이 아니라 협력 파트너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기술 협력과 생산 참여 가능성은 다른 경쟁 기종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요소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KF-21이 더 이상 국내용 전투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개발 단계에서부터 수출을 염두에 둔 구조는 이미 설계와 시스템 구성에 반영되어 있다. 항전 장비 통합 구조, 무장 운용 방식, 정비 접근성까지 모두 다국적 운용을 고려한 형태다. 이는 향후 다양한 국가의 요구에 맞춘 개량형 개발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KF-21은 점점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 방산산업이 단순 추격자가 아니라 특정 분야에서는 시장을 정의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섰다는 신호다. 아직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KF-21을 기점으로 한국 방산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전투기가 실제로 세계 시장에서 어떤 국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왜 특정 국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KF-21이 세계 시장에서 본격적인 변수로 떠오른 배경에는 특정 국가의 움직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바로 인도다. 인도는 현재 세계 최대 수준의 무기 수입국이면서 동시에 가장 강력한 방산자립 의지를 가진 국가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인도는 단순히 무기를 사들이는 소비자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스스로 만들고 통제할 수 있는 군사력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래서 인도의 선택은 언제나 주변 국가들과 방산 시장 전체에 강한 신호를 던진다. 인도가 KF-21을 주목하기 시작한 이유는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가 등장했기 때문이 아니다. 이미 인도는 다양한 전투기를 운용해왔다. 러시아제, 프랑스제, 미국제 전투기를 모두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장단점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체감했다. 가격은 물론이고 정치적 조건, 부품 공급 안정성, 전시 상황에서의 가동률까지 전부 계산 대상이었다. 이 경험이 쌓이면서 인도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다. 전투기는 성능만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지점에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인도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계기가 있었다. 바로 K9 자주포다. 인도는 K9을 단순히 도입한 것이 아니라 현지 환경에서 실제로 운용해보았다. 고온과 분진, 험한 지형이라는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정비체계 역시 예상보다 훨씬 효율적이었다. 무엇보다 인도 입장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공급 이후의 대응이었다. 한국은 무기를 넘기고 끝내지 않았다. 부품 공급망과 정비체계, 운용 매뉴얼까지 함께 제공하면서
가동률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다. 이 경험은 인도 군 내부에서 강한 신뢰로 축적되었다. 이 신뢰는 자연스럽게 차세대 전투기 논의로 이어졌다. 인도 공군은 노후 전력 문제로 인해 대규모 전투기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다. 기존 전력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주변국과의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부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문제는 선택지였다. 초고가의 전투기는 수량 확보에 한계가 있고 정치적 조건 역시 부담이 컸다. 반면 성능이 낮은 기체는 장기적인 전력 운용에 불안 요소로 작용한다. 이 계산 속에서 KF-21은 매우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올랐다.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면서도 가격과 운용 비용이 비교적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기술 협력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이 인도의 전략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인도는 전투기 한 기종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산업 전반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원하고 있다. KF-21은 이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움직임을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중국 입장에서 인도는 이미 가장 큰 잠재적 경쟁자다. 여기에 한국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더해지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중국 내부 분석에서는 KF-21이 대량 보급이 가능한 전투기라는 점이 특히 주목되고 있다. 만약 인도가 KF-21을 본격적으로 도입해 국경 지역에 배치할 경우 기존의 공중전력 균형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기체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센서와 데이터 연동, 정밀 타격 능력이 결합된 운용 개념의 변화다. 중국의 공식 반응은 비교적 절제된 평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완전한 최신 세대 전투기가 아니라는 점, 일부 핵심 기술의 외부 의존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프레임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다른 계산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인도가 KF-21을 선택하는 순간 이는 단지 한 국가의 무기 도입을 넘어 지역 전체의 방산 기준을 바꾸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도와 한국의 협력은 단기적인 계약이 아니라 구조적인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 단순 구매자가 아니라 공동 운영과 장기 협력을 전제로 한 관계다. 이것이 바로 KF-21이 전략 변수로 불리는 이유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전투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문제, 바로 엔진과 기술 통제라는 현실적인 장벽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KF-21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적으로 깊어지면서 결국 피할 수 없는 핵심 쟁점이 하나 떠오른다. 바로 엔진과 기술 통제 문제다. 전투기의 성능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레이더와 무장, 스텔스 형상에 주목하지만 실제로 전투기의 운명을 좌우하는 요소는 엔진이다. 엔진은 단순한 추진 장치가 아니라 전투기의 성능 범위, 개량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수출 자유도를 결정하는 핵심 축이다. 현재 KF-21에 적용된 엔진은 F414 계열이다. 이 엔진 자체의 성능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미 여러 전투기에서 검증된 신뢰성과 출력은 KF-21이 요구하는 성능을 충실히 뒷받침한다. 문제는 성능이 아니라 통제다. 핵심 부품이 미국산일 경우 해당 전투기의 수출과 개량에는 필연적으로 미국의 승인 절차가 따라붙는다. 이것이 바로 국제 무기 거래에서 가장 강력한 장벽 중 하나로 작용하는 ITAR 규제다. ITAR 규제의 본질은 단순하다. 미국 기술이 포함된 무기는 미국이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어떤 국가에 판매할 수 있는지, 어떤 수준까지 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지, 심지어 개량 방향까지도 외부 변수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전투기를 구매하는 국가 입장에서도 부담이다. 장기 운용을 염두에 두었을 때 핵심 결정권이 외부에 있다는 사실은 언제든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KF-21의 글로벌 경쟁력을 결정짓는 마지막 퍼즐은 엔진 국산화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엔진이 국산화되는 순간 KF-21은 단순히 잘 만든 전투기에서 벗어나 완전히 독립적인 플랫폼으로 진화한다. 수출 대상국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눈치를 볼 필요가 줄어들고 개량과 무장 통합 역시 훨씬 자유로워진다. 이 때문에 한국이 엔진 개발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다. 다만 이 지점에서 인도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해석된다. 인도는 이미 미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운용하고 있고 전략적으로도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KF-21의 인도 수출에 대해서는 미국 승인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평가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가볍다는 뜻은 아니다. 인도 역시 장기적으로는 핵심 기술의 자율성을 원하고 있으며 엔진과 항전 장비에 대한 통제 문제를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조건 속에서도 KF-21이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하다. 한국은 전투기 개발의 전 과정을 단기간에 완주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기획 단계에서 시작해 시제기 비행, 성능 검증, 그리고 양산 진입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은 고도의 기술력과 조직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세계 방산업계가
KF-21을 단순한 신제품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 전투기 시장의 절대 강자는 여전히 미국이다. 이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특정 영역에서는 한국이 분명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짧은 시간 안에 이 정도 수준의 전투기 기술을 확보한 사례는 드물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추격자에 머물지 않고 일부 분야에서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섰다는 신호다. 이 흐름의 다음 단계는 무장 체계다. 전투기의 성능을 완성시키는 것은 결국 무장이다. 기동성과 센서가 아무리 뛰어나도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장이 없다면 전투기는 완성되지 않는다. 한국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KF-21을 중심으로 무장 국산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KF-21이 어떤 무장 체계를 중심으로 전투력을 완성해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전장 환경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전투기의 진짜 경쟁력은 기체 외형이나 제원표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마지막을 결정짓는 것은 무장체계다. 현대 공중전에서 전투기는 더 이상 단독으로 싸우지 않는다. 센서로 탐지하고 데이터로 연결하며 무장을 통해 전장을 지배한다. 이 구조에서 무장이 외부에 종속되어 있다면 전투기의 잠재력은 절반도 발휘되지 못한다. 그래서 KF-21 개발 과정에서 한국이 가장 집요하게 붙잡은 영역이 바로 무장 국산화다. 한국은 오랫동안 외국 전투기를 도입해 운용하면서 방대한 실전 데이터를 축적해왔다. 정비 현장에서, 훈련 공역에서, 그리고 연합작전 속에서 어떤 무장이 실제로 필요한지, 어떤 조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몸으로 배웠다. 이 경험은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 KF-21 무장체계를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한국은 전투기에 맞춰 무기를 끼워 넣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전투기와 무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 접근법의 핵심은 연동이다. KF-21에 탑재되는 무장들은 항전 장비와 완벽하게 연결되는 구조를 전제로 개발되고 있다. 레이더와 전자장비, 임무 컴퓨터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작동하며 표적 탐지부터 추적, 교전까지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무장은 단순한 발사체가 아니라 데이터의 연장선이 된다. 이 체계가 완성되면 전투기는 더 빠르게 판단하고 더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 특히 공대공 무장 분야에서의 진전은 주목할 만하다. 단거리 교전용 무장부터 장거리 교전 능력을 갖춘 유도 무기까지 단계적으로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무장들은 KF-21의 센서 특성과 비행 특성에 맞춰 최적화되고 있으며 실전 조건을 가정한 다양한 시험을 통해 검증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시험이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여러 고도와 속도, 다양한 기동 조건에서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한 검증이 반복되고 있다. 공대지 무장 역시 마찬가지다. 정밀 유도 폭탄과 장거리 타격 수단은 현대전에서 필수 요소다. KF-21은 이 무장들을 단순히 탑재할 수 있는 전투기가 아니라 상황에 맞춰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설계되고 있다. 이는 전투기가 단독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력과 연계된 복합작전의 중심 노드로 기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무장 통합 능력은 수출 시장에서도 결정적인 경쟁력이 된다. 많은 국가들이 전투기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무장 통합과 개량이다. 초기 도입 이후 새로운 무기를 붙이거나 기존 무장을 개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KF-21은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설계를 채택하고 있다. 장기 운용과 개량을 전제로 한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구매국 입장에서는 큰 장점이다. 무장 국산화의 또 다른 의미는 전략적 자율성이다. 특정 무기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수록 전투기 운용의 자유도는 높아진다. 정치적 상황이나 외교적 변수로 인해 무장 공급이 제한될 가능성도 줄어든다. 이는 전시 상황에서 치명적인 차이를 만든다. 한국이 이 분야의 속도를 내는 이유는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니라 실제 전장 환경에서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다. 이제 KF-21은 기체, 엔진, 항전 장비, 무장이라는 4개의 축을 중심으로 하나의 완성형 전투기로 다가가고 있다. 아직 모든 퍼즐이 완전히 맞춰진 것은 아니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전투기가 한국 방산 전체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KF-21 이후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KF-21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종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전투기가 만들어낸 변화는 한국 방산의 방향 자체를 바꾸고 있다. 과거에는 필요한 전력을 외부에서 들여와 조합하고 운용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제는 다르다. 스스로 설계하고 시험하며 개량까지 이어갈 수 있는 체계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KF-21은 그 전환점에 놓인 상징적인 존재다. 이 전환이 갖는 의미는
군사력의 숫자 증가가 아니다. 선택권의 확보다. 어떤 전력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떤 국가와 어떤 조건으로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주도권이 생긴다는 뜻이다. 전투기 개발에서 얻은 경험은 항공전력 전반으로 확산된다. 훈련기와 경공격기, 무인체계와 차세대 플랫폼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고 있다. 세계 방산시장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한국은 더 이상 보조적 공급자가 아니다. 일정 영역에서는 대안이자 기준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합리적인 가격 구조, 검증된 운용 신뢰성, 그리고 장기 협력을 전제로 한 접근 방식은 불확실한 국제 환경에서 강력한 경쟁력이 된다. KF-21은 이러한 조건을 집약한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변화는 특정 국가와의 계약 하나로 완성되지 않는다. 여러 국가들이 비슷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 우리에게 맞는 전투기는 무엇인가? 단기 성능이 아니라 장기 운용과 자율성을 고려했을 때 어떤 선택이 현실적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KF-21이 거론되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신호다. 물론 과제는 남아있다. 엔진과 핵심 부품의 완전한 자립, 지속적인 개량과 성능 향상, 그리고 국제 규제 환경 속에서의 전략적 대응은 앞으로도 풀어야 할 문제다. 그러나 방향은 명확하다. 한번 확보한 개발 능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경험은 축적되고 다음 단계로 이어진다. KF-21을 통해 한국은 그 선순환 구조의 초입에 들어섰다. 결국 이 전투기가 보여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이것이다. 한국은 더 이상 선택을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다. 스스로 선택을 만들어가는 단계로 올라섰다. KF-21은 그 변화의 결과물이자 출발점이다.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앞으로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위치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재편될 것이다. 이는